뉴욕 증시가 장중 약세로 전환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면서 다우지수는 30포인트 하락한 1,46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문제에 대해 정부의 강제 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 문화와 기업 윤리를 갖추고 시장에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어제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고 내달 10일께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등 임직원이 100여 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 박미라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했는데요. 2포인트 하락한 177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인 점이 어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지만 이런 뉴욕 증시 대비 코스피 나름 선방하면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제 시장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어제 보험주와 금융주가 강했는데요. 그동안 순환매가 돌면서 집중받지 못하던 종목들의 매수가 많이 몰렸습니다. 먼저 자세한 어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2포인트 하락한 1770포인트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낙폭이 더 컸습니다. 48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48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랐죠. 1186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월말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경기 둔화 우려에 0.5%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 중화권은 경기 부양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0.5% 올랐고 0.5% 오르면서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권 지수 역시 올랐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S&P,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이 같은 약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적극적인 매수가 사라진 점이 약세를 이끌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러한 오늘 대외 이슈가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네, 오늘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방송 출연하셔서 네. 이 지주회사 LG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어제 LG가 급등으로 마감을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이 주주 중심으로 약한 국면이 지속이 되니까, 네. 이 시장이 주주 중심으로 약한 국면이 진입되는 그 초기에 항상 그 관심이 집중되는 업종이 이 지주회사 관련주들인데요. 네. 최근에 지주회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국면이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 발생이 되면서, 지주회사 LG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오히려 돌파해 나가면서, 8만 원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 개장과 함께 뭐 일찍부터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LG가 급등세를 지속하는 것은 시장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일 시장이 어떻게 뭐 변화하고 있지 않은지도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일 시장 역시 뭐 시장은 다폭권 상태에서 머물렀지만 이 IT의 대형주 위주로는 평균적으로 뭐 한 3% 전후로 그 급락하는 양상이 지속이 됐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시장 주도주라고 일컬어지는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3, 4%대 우수수 무너지는 모습이 지속이 됐고 자동차주 역시 하락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주도주들이 이렇게 부진한 가운데에서 네. 기존의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음식료나 지주회사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의 강세가 역시 변함없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시장은 다폭권 상태에서 머물렀지만 네. 뭐 체감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혹은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는 이 체감지수는 뭐 1770포인트가 아니라 네. 한 1600포인트 정도에 머물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주도세가 없는 순환매 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추가 상승을 위한 몸풀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수급적으로 보면은 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뭐 기간이 한 3,200억 가량 네. 프로그램 매매를 감안을 했을 때 3,200억 가량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기간이 이렇게 계속된 매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수급적으로 볼 때 이제 현명한 그 시장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이 발생될 때는 이 기간의 매도가 그 다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급적 선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도주의 움직임이라든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부진한 이러한 모습이 지속되는 모습들은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주도주 중심으로 부진한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경기 사이클에서 상승장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건 상당히 드문 현상들입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전망을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경기 사이클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있었던 그 조선주 중심의 경기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나타났었던 주도주 부진 현상이 나타났었던 기간, 이게 2008년도 3월 중순부터 정확하게 5월 중순까지 딱 2달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와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나타났었던 지난 사이클에서의 주도주 부진 기간과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수익률이 나오고 이번 사이클에서의 주도주 부진 기간과 수익률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전자가 일단 1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시장을 주도로 했었죠. 그래서 네. 2008년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현대중공업이 시장 대비해서 7.8%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약 2달간 정확하게 뭐 한 7.8% 그러니까 8%가량 시장 대비해서 주도주가 부진한 모습이 발생이 됐었는데 대표적인 비주도주였던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들은 각각 뭐 40%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17%가량 아웃퍼폼하는 즉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뭐 주도주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그 투자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고 실제적으로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제는 주도주가 바뀌었다라고 또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도주가 부진한 기간이 한 2달간 지속된 이후에 이때 시장은 폭락했었죠. 네. 이 폭락 때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을 동반을 했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기술적 반등을 동반하지 않고 그대로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기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는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는 이러한 것을 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 기아차나 삼성전기 위주의 급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기아차나 삼성전기 역시 이번 사이클에서 6월 4일부터 부진한 모습이 지속이 됐는데 6월 4일부터 현재까지 약 2달이 조금 안 되죠. 한 일주일 정도 빠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시장 대비해서 약 12.7%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현대중공업이 주도했었던 2008년과 비교를 해볼 때 8%보다 오히려 더 심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시기에 비주도주인 현대중공업은 네. 현재 시장 대비해서 약 17%가량 상대적인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는 앞서 앞선 시기에 비주도주가 보여줬었던 수익률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수익률적인 측면과 기간적인 측면은 약 2달 정도죠. 그래서 지금은 2달이 좀 안 되니까 기간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이 주도주가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현상들은 조만간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주의 상대적 부진이 해소된다면 주도주가 다시 조만간 상승할 기회가 오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주도주가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오게 될까요? 주도주의 부진이라는 것이 꼭 네. 주도주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약 12.7%가량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제부터 시장이 주도주보다 더 많이 빠진다라고 네. 본다면
주도주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겠죠. 뭐 이제부터 주도주가 뭐 마이너스 1%를 하루에 기록을 했는데 네. 시장이 1.5%씩 빠진다. 이러한 모습이 지속돼도 그 주도주의 상대적 강세는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도주의 부진이 만약 해소가 된다면 상대적 강세가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도주가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죠. 비주도주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은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 시장 대비해서 주도주가 부진한 현상이 해소된다는 것이 반드시 주도주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명백하게 좀 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 주도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시장 예시 기능입니다. 시장 예시 기능이라는 것은 시장보다 주도주가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주도주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는 것은 네. 뭐 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서 그 제시해드렸었던 2008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주도주가 부진한 이후에 네. 시장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상들은 뭐 결코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 없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별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지금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수적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네.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어쨌든 이제부터는 앞으로 두 달이 되려면 앞선 시기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두 달이 되려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는 주도주의 하락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 주도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분할 매수에 나서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주도주에 대해서 일찍 손절매를 하지 못하고 네. 그대로 계좌의 주도주를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 적게는 5%에서 많게 손실 봤으면 이제 한 15% 정도, 기아차나 삼성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손실 봤으면 이제 한 15% 정도 손해를 봤을 텐데요. 여기서 던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이제 매도할 시기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삼성전기나 기아차 같은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발생이 된다면 네.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빠지고 있을 주도주가 좀 더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분할 매수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물론 주도주겠죠? 네, 앞서 제시한 그 시장 전망과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오늘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회피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주도주가 부진한 모습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 시장을 회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일 지주회사 관련주인 LG 같은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부터는 다시 한 2달 만에 입장을 좀 바꿔가면서 주도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주도주 가운데서 하나인 삼성전기가 7월 20일 날 모 증권사에서 LED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는 리포트와 함께 급락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순수 LED 업체인 LG 이노텍과 루멘스가 이를 10% 넘게 급락하는, 루멘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를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발생이 됐었고,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영향을 적게 받다가 그 다음날 삼성전기 같은 종목 역시 이 급락하는 모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LED 쪽에서 공급 부족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파이어 인곳하고 웨이퍼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인데, 네. 이쪽 분야가 공급 부족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기까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 그쳤었는데요. 네. 전일은 일진 디스플레이까지 12%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LED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네. 거의 확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안 좋다면 전체가 다 안 좋다 이렇게 부정적으로까지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좀 큰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주식을 그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네. 여기까지 일진 디스플레이까지 확산이 됐으면 거의 뭐 LED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네. 그 거의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전반적으로 확산된 이러한 국면이 또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LED 쪽으로 해서 그 오늘은 이제 삼성전기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삼성전기가 사실 그 LED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이후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 그 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더욱 상향시키면서 추천했지만 시장에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 먹히지 않았냐면 7월 20일 날 그 투자 의견을 하향한 모 증권사에서 제시한 근거는 2011년부터 이 LED가 공급 과잉 국면에 접어든다라고 네.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이 반박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2011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2010년 하반기에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을 할 것이다. 요약을 하자면 뭐 이런 그 반박 리포트를 내니까 정작 중요한 2007년 상반기에 공급 부족이 해소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은 해소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LED 쪽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나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까지 네.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2011년에 공급 부족이 그 해소가 될까? 그 모증권사에서 제시한 것처럼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공급이 그 넘쳐나는 네. 이러한 국면이 진행될까라고 한번 의문을 제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LCD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서 그 LED 공정 라인에 대한 그 증설을 늦추지는 않을까. 혹은 임금 상승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서 LED에 대한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수준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즉 이제 수요가 더욱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네. 이런 주요주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또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한 이 LED 쪽의 그 큰 추세는 꺾였지만 네. 여러 가지 반박의 가능성에 근거를 해서 삼성전기나 이 LED 산업에 대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면서 네. 오늘은 그 삼성전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차트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삼성전기의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거의 쉬지 않고 16만 원권역에서 13만 4천 원까지 막 20% 가까이 그 하락하는 모습이 발생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3만 2천 원권역, 그러니까 13만 원 초반권역으로 진입이 된다면 뭐 1차 매수에 좀 나서실 것을 좀 권유해드리겠고 손절매는 없습니다. 손절매는 없고 네. 그 다만 단기 기술적 목표가로 14만 원대 중반, 그러니까 14만 한 4, 5천 원 정도까지 네.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차 매수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네. 빠른 시간의 속도로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된다면 12만 원 초반 그리고 네. 11만 원까지 계속해서 급락의 현상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뭐 3차 분할 매수까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매가는 10만 5천 원까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네. 매가가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네. 분할 매수를 통해서 금액 균등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할 경우에 평균 매수 단가는 아마 1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손절매 가격이 결코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삼성전기나 주도주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좀 진입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늘은 네. 삼성전기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LED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급락했던 삼성전기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해봐라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테마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이번엔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상담해보게 될까요? 이트레이드증권 용상점 김진호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2차 전지에 관한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SK에너지 그리고 LG화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점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주에는 2차 전기 배터리 모멘텀으로 SK에너지와 그리고 LG화학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난 종목 점검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만한 뭔가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오면서 좋은 실적을 보였고, 게다가 제가 종목 언급드렸던 그 시점에 자동차용 전기 배터리 모멘텀이 나오면서 단기간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분할 2차 매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약간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12만 5천 원까지 내려와서 2차 분할 매수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오늘도 현재가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다음 주쯤에는 제가 생각했던 1차 목표가 13만 5천 원 그리고 그 네. 이상까지 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약간 분할 매도 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 방송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네. 근데 생각했던 것처럼 역시나 좋은 종목인 만큼 제가 30만 원 초반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그쪽까지는 빠지지 않고 그 윗라인에서 약간 지지를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방송할 때보다는 지금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셨던 일부 물량은 다시 재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에너지와 LG화학도 종목들 점검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눈여겨볼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언급드릴 뉴스는요. 이제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여행주 어디까지 갈까라는 그런 제목의 신문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이제 작년 재작년이죠.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서 이제 여행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어느새 이제 절반 가량 회복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하반기에도 이제 잇따른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분들은 여름 휴가를 가게 되겠고 또 추석 연휴도 있죠. 그래서 네. 추가적인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예전 많이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절반까지밖에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네.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되겠는데요. 네. 두 종목 모두 여행업 주가에 대한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최근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뉴스도 나왔고 또 조정의 기회에 사서 네,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종목을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우선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내 1위의 여행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대장주가 되겠는데 네네. 최근에는 어떻게 이제 모두투어가 기존에 이제 2등주 정도가 됐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나투어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탄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1분기, 2분기 모두 다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네. 탄력성이 훨씬 좋아졌는데 글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투어가 역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뭐랄까요 대장주로 복귀하지 않을까 해서 하나투어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의 투자 포인트는 모두투어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여행업체가 모두 경기 침체에서 탈출하고 네. 또 환율 하락 효과에 따른 여행 수요 급증 이 부분과 또 3분기 최성수기 실적이 기대되는 부분 그리고 국내 1위 여행업체라는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 우선 탄력이 모두투어보단 낮은데 오늘이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이죠. 월봉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5월 이평선이 딱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하나투어를 기술적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매매 이제 하셔야 되는데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가는 지금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가 아직 확실히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지난번 SK에너지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오늘 시가에 한번 2차적으로 역시 매수를 하실 텐데요. 오늘 네. 시가에 한번 매수해 보시고 49,600원 정도까지 빠지면은 한번 더 추가적인 매수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까지 조정받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면 네,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1차 매수한 금액 가지시고 우선 수익분을 챙기시면 되시겠고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시가와 49,600원 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49,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4,000원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 58,000원, 3차는 65,000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투어여서 방금 말씀하신 모두투어 한번 살펴보시죠. 네, 네. 지금 그러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주가 흐름도 비슷하고 네. 동종 업종이고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제 대장주는 하나투어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최근 움직임은 모두투어가 더 좋아가지고 지금 두 종목 중에서 어떤 걸 추천을 드려야 중점을 둬서 추천을 드려야 될까 저도 네. 조금 곤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네. 5대5 비율로 이제 두 종목 모두 매수하시면은 좋겠다라고 싶은데 우선 모두투어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투어와 비슷합니다. 네. 일반 여행 알선하고 항공권을 발권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포인트 역시 네, 여행주 포인트는 비슷한데 네, 경기 침체가 탈출하고 환율 하락 효과에 따른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 근데 이제 모두 투어만의 특징으로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예상되는 부분과 네. 하나 투어보다 더 강한 주가 탄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네,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다시 한번 하나투어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염두는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모두 투어를 투자하실 때 네,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는 역시 네, 오늘 한번 금일 시가와 그다음에 약간 역시 또 조정을 예상을 해서 34,100원 정도의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33,500원 정도가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6,7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4만원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두 종목 모두 최근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하면서 주가가 네. 좀 하락을 했는데요.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반등하기보다는 이제 바닥권에서 아까도 조금 더 조정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추후에 상승을 챙기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네. 반반의 비율로 두 종목을 모두 매수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인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행주하고 동반하는 것이라면 항공주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 항공주 실적이 정점에 올랐다 해서 요즘 최근 들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항공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굉장히 많은 수익을 챙겨줬던 종목인데 최근에 뭐 지금 하나투어, 모두투어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네. 업황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뭐 기존 주도주들 IT,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 뭐 항공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좋은 회사 그리고 업황들은 지금 잠깐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매수하실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역시 사자마자 바로 오르는 그런 종목이 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좋은 종목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고요. 지금 항공 운임이 오른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나 아까 언급드린 이제 하나투어나 뭐 모두투어 같은 여행 업계의 호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네.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까지도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좋습니다. 네, 지금 주가 조정 받을 때 매수 네. 기회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 생각도 좀 비슷합니다. 지금 최근에 정고점까지 아직 돌파는 못했거든요. 제가 지금 네. 대한항공을 보고 있는데 정고점까지 돌파 거의 시도하다가 거의 U자형, V자형까지 크게 급반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73,0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 122평선 근처까지 와 있거든요. 네. 이쪽 부분에서 아마 지지받으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마찬가지로 이 부분 70,000원대에서 73,500원대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지지받으면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70,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네. 네, 이 주위에서는 분할 매수 70,000원에서 뭐 한 75,000원 라인에서는 그러니까 60일선과 120일선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 다음에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순환매가 나올 때 지금 못 올라간 그러니까 잠깐 쉬고 있는 대한항공도 분명히 기존 이제 올라가던 주들이 멈추면은 다시 한번 이런 항공주나 뭐 여행주가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오른다기보다는 네. 그만큼 이제 좋다는 거죠. 이런 항공주나 여행주.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네. 그동안 많이 오르고 잠깐 쉬고 있는 이런 주들은 오히려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더 좀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등이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금 네. 여유 있게 바로 반등이 나올기보다는 약간 네.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아주 급락을 하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지지 가격대에서 뭐 70,000원대에서 아마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네. 아마 가격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셔야겠죠. 아무래도 네.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지지 받는지 여부는 꼭 철저하게 체크하시고 손절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나항공도 이번에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보다 대한항공에 좀 더 투자 포인트를 두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네. 아시아나항공 역시 굉장히 좋고 대한항공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까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를 제가 두 네. 종목 모두 다 좋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각 개별 종목적인 느낌보다도 업황 자체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존의 대형주, 대장주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대장주 그리고 뭐 2등주 모두 균형 잡기, 그러니까 비율 조절 꼭 한 종목만 매수하시기보다는 네. 비중을 좀 조절하셔서 뭐 대한항공 50, 뭐 아시아나항공 50 그렇게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고 네. 괜찮은 포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김진웅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30일 금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약세로 끝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오늘 2분기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오늘자 끝까지 투자 관심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역시나 2포인트 소폭 조정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6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 1포인트 상승 움직임 보여주면서 4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1% 조정받았지만 오늘도 역시 조정받으면서 0.7%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어제는 조정받았지만 오늘 반등 성공하면서 0.3%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오늘 삼성지주가 현재 0.3%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 보험주 어제는 많이 올랐지만 오늘 0.4%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0.6%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0.7%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지주회사 LG 어제 급등을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0.2%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가 오늘 0.2%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0.1%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하반기 수요 둔화 우려에 급락했지만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금융이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 SK에너지가 0.8% 움직이고 있습니다. KT가 0.3%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유통주 흐름이 괜찮습니다. 롯데쇼핑이 0.5% 강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 신세계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0.3% 강보합으로 움직이면서 13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0.1% 오르고 있고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제철은 모든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으며 숨고르기 들어갔습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어제 최대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이에 따라서 호재로 작용하면서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셀티온이 조정받으면서 0.5% 떨어지고 있고 SK브로드밴드 0.1% 강보합, CJ홈쇼핑 0.6% 오르면서 11만 9,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 이상 오르고 있고 성광밴드가 1%, 하나투어가 0.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현재 176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출발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자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먼저 미국 시장이 네. 2분기 GDP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2일째 조정을 보이는 양상인데요. 국내 증시도 박스권 돌파 이후에 다소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서 현재 5일선 부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일단 역시 금일 10시 정도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실적에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최근 IT 섹터의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역시 하반기 업황 둔화의 그런 우려가 퍼졌기 때문이고요. 그에 따른 기간의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금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일단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5조 원 달성 여부에 있겠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실적 전망과 설비 투자 계획 등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IT 섹터의 그런 주가 반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금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인데 역시 코스닥 시장 내 IT 부품주의 그런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금일 삼성전자의 그런 설비 투자 계획 등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도 일부 반전의 가능성을 한번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금일 10시경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초에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이미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국내 IT 섹터들의 그런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그래도 지금 하반기 모멘텀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는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IT 섹터의 그런 이익 레벨을 고려할 때 절대적인 이익 수준은 상당히 주가 수준을 고려해도 상당히 좀 저평가된 수준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의 그런 향후 전망에 대한 사측의 어느 정도 그런 자신감을 좀 보여준다 그러면 IT 섹터의 주가 반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효과 힘입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IT 섹터에 좀 더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최근 IT 섹터들이 선제적으로 또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네. 최근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도 다우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조정폭이 크면서 일부 외국인의 매도도 상당히 좀 겹치면서 IT 섹터들의 그런 주가 부진이 이어졌지만 경험적인 수준에서 PER이나 PBR 수준에서 지금 역사적인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가 매수에 가담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IT 설비주가 조금씩 오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영향, 기대감이 코스닥 시장에 지금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오늘 거래소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의 낙폭과대에 따른 상대적인 수익률 키 맞추기 측면에서 일단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삼성전자나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대기업들의 그런 투자 계획들이 좀 발표가 된다 그러면 그런 점들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전반적인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또 관망 심리가 많이 나올지 어떨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은 현재 뭐 시장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다소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도 이틀간의 주종을 받았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이격 조정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시장의 반등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데요. 중국 시장이 일단은 쌍바닥 형태의 강한 쌍바닥 형태의 바닥을 확인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중국 상해 지수의 경우에는 은행 섹터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가 부동산 과열 등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는 기대감이 상당히 묻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일단은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와 금융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여기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은 2원 10전 상승한 1188원 50전에 지금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어제 환율은 일단 이제 1190원대로 시작을 했지만 상승폭을 줄이면서 119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월말 내고 물량 이제 속에서 1190원이 강한 저항력을 발휘했는데요. 장 초반을 이제 제외하고는 1190원 아래에서 이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전일비 2원 30전 상승한 1186원 4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외환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뭐 이제 유로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유로화가 1.3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요. 일간 기준으로 이제 12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돌파하는 등 의미 있는 저항선들 위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추가 강세 쪽으로 좀 보셔야겠는데요. 이제 8월 6일 날 이제 발표될 2차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이제 결과 이전까지 미국의 경기 둔화 쪽으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옮겨지면서 유로화는 이제 일단 추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유로화의 강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1200원 밑으로 내려온 만큼 일단 이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1170원까지는 이제 보려고 하는 심리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월말인데다가요, 1180원 이제 근처에서 반등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장 초반부터 지금 내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월말이나 이제 다음 달 월 초까지는 내고 물량에 막혀서 반등이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단국 개입 같은 경우도 좀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180원에서 1190원 사이의 레인지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이제 구름대를 이제 뚫고 내려온 만큼 재차 진입에는 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1200 밑으로 내려온 만큼 그리고 이제 유로화 이제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이제 저점인 1170원까지 레벨은 좀 보려고 하는 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채권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예, 일단 이제 채권 시장은요, 오늘 네. 8틱 상승한 이제 111.15에 이제 국채 선물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미국 경제 지표 부진 가능성과 이제 국내 지표 영향으로 111선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11.10이 역시 이제 강한 저항성 역할을 하면서 쉽게 밀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네. 위로 올라가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제 거래 의지가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111.07로 마감을 했고요. 국고 3년 금리는 6bp 하락한 3.80%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봐 이렇게 미국 GDP 결과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채권 움직임도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예, 일단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국내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네. 6월 관공업 생산이 이제 전년비 16.9% 그리고 이제 전월비는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 예상은 이제 소폭 하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선행지수도 전월비 0.9%포인트 하락하면서 국내 이제 경기 모멘텀 둔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선행지수 구성 항목인 주가지수 같은 경우가 박스권 등락이 이어지고 있던 점이 선행지수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이제 제조업 가동률은 87년 10월달 이후로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표 자체는 좀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GDP 발표 결과나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모멘텀 둔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채권 시장에는 이제 추가 강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관전 포인트가 국채 선물이 111.10을 뚫어내는지 여부가 됐는데요. 일단 뚫어내면서 시작을 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111.40까지의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술적 지표인 RSI 같은 경우도 아직 과매수권 진입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외국인은 일단 환율이 1,200원 아래로 하락함에 따라서 거래 의지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7월달 한 달 내내 이들에 의해서 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들의 동향은 계속해서 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한 지 한 1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반전하면서 1770포인트로 다시 지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투자 상황 한번 투자 전략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다시 상승 반전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예, 일단 뭐 지금 밤사이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다가 기술적 실적 실망감에 재차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뭐 해서 시작을 하였지만 크게 매물이 지금 나오지 않고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집중되면서 지금 장중에 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뭐 하락 반전하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 증시가 일단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1500선 탈환한 뒤에 경계선이 200일선에서 한 번쯤 조정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틀간의 조정이 크지 않았고 결국에는 중국 증시가 바닥을 짚고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 증시도 실적 시즌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이 지금 좋기 때문에 정고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시장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주도 보면은 물론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난주보다 또 더 많이 늘어나서 이번 주면 또 1조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사실상 지금 지수가 1770인데 집중해야 될 게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세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어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로 매수가 좀 집중되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IT 기술주가 큰 조정을 받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1800원짜리인데 개별적 종목별로 이제 큰 차별적 상승과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고요. 기관의 어떤 노스컷 물량과 펀더맨 물량들이 쏟아져오면서 기술적 측면에서 이제 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참 답답한 마음 감출 수 없을 시장 같아요. 지수는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금일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크게 팔지 않고 기관은 많이 지금 300억 가까이 사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외인의 매수세가 계속 집중되는데 왜 시장은 이러냐 이렇게 반문하신다면은 투신의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오늘도 보시면은 외인의 일부 시가총액이 높은 그동안 어제 많이 상승했었던 뭐 은행, 보험 이런 쪽은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이런 기계 쪽 이런 쪽이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 지금 장세를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히 순환매적으로 종목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외국인의 매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높은 상해 종목에 집중이 돼 있고 나머지는 사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은 어떤 앞으로 남유럽 위기가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의 유동성 장세도 보이고 기관의 어떤 집중적인 판매 물량과 함께 좀 종목 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 타켓이 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IT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으로 매기가 몰렸기 때문에 IT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금주도 약세를 면치 못했던 거고요. 오늘도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면은 반면에 금주에 좀 강했던 보험, 은행, 건설주들 이런 빠른 순환 매장은 계속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2007년에 이제 구트레이카 종목들이 순환 매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트레이카 종목들이 실적 개선도 일어나고 있지만 주도주가 일시적으로 많이 올른 거에 대해서는 어떤 펀드함의 물량 그리고 역으로 지금 그동안 소외받았던 주식들이 계속 오르면서 순환매장을 유지하면서 장을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지금 이렇게 짜셔야 될 것 같아요. IT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계 기관의 업황 불확실성에 대한 리포터가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폭을 더 크게는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121선 이평선까지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다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1선 지지 여부 확인한 후 분할 매수해서 다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순환매 장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철강금속이나 건설, 유통 그리고 지주사, 증권보험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을 유동성을 통해 같이 기간을 따라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취하셔야지만 리스크 관리에 좀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종목들 보험주하고 은행주 그리고 뭐 기계주, 철강주 이쪽으로 좀 관심 갖고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험주, 은행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업종도 오늘도 그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까요? 오늘은 일단 금주에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은행주, 보험주 다 떨어지고 있고요. 건설주도 딱 이제 강하다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기간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매매를 위해서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요 보험, 금융, 건설 이런 쪽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도 기관의 이런 매수 흐름을 잘 눈여겨봐서 집중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투신권은 이제 판매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투신의 어떤 매매 종목보다는요. 요새는 연기금이 계속 사는 종목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어떤 그 보험, 은행 이런 업종, 건설 쪽에도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딱히 보실 수가 있어요. 수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투신을 따라하기보다는 투신은 펀드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금을 좀 따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앞으로 1시간 후면은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또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가이던스를 이제 7월 초에 이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이제 좌지우지하는 역할은 없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금일 실적이 이제 확정이 된 후 다음 주에 이제 어떤 기간에 이런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 뭐 3분기, 4분기에 대한 그런 반도체, LCD에 대한 업황 전망이 나올 텐데요. 그동안 IT들이 많이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아닐지는 오늘보다는 다음 주 어떤 기간 외국인들의 코멘트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게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다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176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0.8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4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관망 심리가 전해지면서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도 우리 장 어떻게 흐름을 이어질지 궁금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77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금요일자 이번 주를 마감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닝 모멘텀이 남아있는데요. 잠시 후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와 또 기아차 실적 발표가 오늘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는 잠시 후 마켓 앤 센센시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